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솔라나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가 빠져줬습니다. 자, 일단 이 솔라나가 왜 빠지는지, 일단은 우리를 왜 때리는지 알고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건 거의 묻지마 폭행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채널에 대한 터치를 한 번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인제 도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쪼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이 폐기된다라는 카더라 통신과 함께 요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이 폐기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 재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법안에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음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기 시작했어요. 수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SEC에 대해서는 지금 현물 ETF의 이 상장 내용에 대해서,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쨌든 승인을 하고,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모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회의가 또 만들어졌죠. 자, SEC와 CFTC, 요 내용들에 대해서 9월 29일 날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제가 이 채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꼴값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다 의미가 있는, 신뢰도가 꽤나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내용이었고, 자,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 채널을 터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변곡점과 함께 저점을 이어가 보면 터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채널을 만들어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인제 라이징 웨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승세기죠, 상승세기. 예. 상승세기고,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요렇게 가다가 빠지게 되면 요런 식으로 빠지는, 예, 요런 라이징 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서 돌파가 나와 버렸어요. 예, 돌파가 나왔고, 지금 요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영역, 이 구간이 매물대가 조금 많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돌파가 나올지는 솔직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매수를 했어도 전부 다 수익 중이다. 모두가 수익 중인 시장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익절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익절을 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누가 봐도 익절 라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익절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좀 두껍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간소화하자면,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익절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저점까지 약 12%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채널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도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지금 아랫골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랫골이 달리면서 생겨났던 이 망치형 양봉은 분명히 이 이제 지금 매수에 대한 근거로서는 사실 충분하긴 했어요. 그죠? 충분하긴 했죠. 왜? 기존에도 계속해서 밟으면서 올라갔었으니까. 예,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밟았을 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양봉인 겁니다. 아랫꼬리 양봉. 근데 보시면 뚫렸죠. 자, 뚫리면 어디까지 빠진다? 이 채널. 여기, 여기 밟았던 이 자리. 예.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4만 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사실 그래봤자 한 10%, 그죠? 한 10%될 겁니다. 10%, 34만 원이면 10% 되는데, 우리가
10%에 대한 수익분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깨져 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28만 원. 그죠? 요 자리까지. 자 근데 지금 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요런 자리 한 28만 5천 원? 28만 5천 원이나 대충 뭐 한 이쯤 되겠죠? 이쯤 될 거고 요런 자리까지 인제 내려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쪼끔 더 생각을 해 보면은 위로 올라가도 10% 내려와도 10% 손익비가 1대1 이란 말이에요. 물론 매수에 대한 근거는 사실 충분하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채널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아래 꼬리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꼬리만 해도 2% 짜리거든요. 꼬리만 해도 요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듯이 V자 반등이 나와줘요. 그죠? 요런 내용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솔라나가 이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터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나와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방으로 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도착할지는 사실 너무나도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갭이 너무나 좁다라는 게 제가 매수를 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락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해 볼 만한 자리는 이런 자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하는 게 또 애매해져요. 왜? 배열이 역배열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내려온다라고 가정해 보면 역배열이잖아요. EMA에 대해서는, 이평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 솔라나가 진짜 이 솔라나가 다시 원위치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런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터치하고 나서 빠질 것이고 어디를 터치하고 올라갈 것이고 요런 양방향 매매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마진 거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EMA가 요렇게 올라오고 있으니 여기에 접점 그죠? 접점. 지금 한 28만 원 정도. 28만 원 정도까지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요런 식으로. 왜? 지금 아직까지도 EMA와 이격률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벌어져 있고 제가 이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어붙이려고 내려올 것이다. 이게 옆으로 밀어서 붙이든 빠져서 붙이든 분명히 붙이러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갭은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MA가 요렇게 올라오면서 반등 나올 때 그리고 매물대 터치하면서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어쨌든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도 제가 솔라나 192,000 원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더해서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하셔야 된다.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2574-5810 솔라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매수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